왜 우리가 끊임없는 생사윤회를 계속하느냐 하고 했을 때 이 생사윤회를 결정하는 연법의 가장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 진리가 되는 순간부터 생사 속으로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진여가 지난번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깨닫고 난 다음에 성취되는 지혜가 하나는 진여 근본지. 참으로 그렇게 이것이 실제로 뭘로 활동하고 있느냐면 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여가 근본적인 지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진여는 우리한테 말하는, 앞서 말하는 개념에 걸리지 않는 알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알의 활동 중에 하나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아는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여법이 되려면 이 개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연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개념지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진리가 되기 시작하고, 진리가 되면은 생각이 진리가 되는 순간 이미 생각은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종교, 과학 어디 할 게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아인슈타인도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의 틀은 뭐냐면 어떤 것은 무슨 존재는 물질의 가장 작은 존재는 어떤 식으로만 존재하느냐면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과학적인 알면 어디에서 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서 있는가 이 위치와 운동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알려면은 운동을 알 수가 없고 이제 위치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운동에 대한 것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위치라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작은 물질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면 운동과 이치를 동시에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동시에 이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치를 알려고 하는 순간 물질에다가 우리가 일정한 양의 제약을 가하게 돼요. 그런 순간 이 운동의 어떤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일정한 제압을 가하기 위해서 이치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골라할 때는 이쪽에 있을 확률이 한 60%가 되고 저쪽에 있을 확률은 한 40% 되고 저쪽에 있을 확률은 30% 돼가지고 이런 평면이 있으면 평면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 전자가 이 방 전체에 다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좀 더 많이 존재할 확률만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끝까지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신 사람이 또 자기예요. 그러고 자기가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한 생각이 이렇게 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전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또 수백 년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개념지로 나타나는데 개념지라고 하는 것에서 인연력을 말하면 마치 확률론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인연이 발현됐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데 그 인연이 해체되면 사라지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 존립하지 않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지 플러스 앞서 말하는 자유로운 사고죠. 개념지를 쓰되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 진여 근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연이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 인연이 아니면 다른 식으로 스스로 자기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선종이 중국 시대 상황에 맞춰서 물론 선종이 부각이 된 것이 꼭 그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시대를 담당하게 되는 중요한 그 정신으로 중국 사회 전면에 등장했는데 그것이 계속 중국 사회에 남아있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들은 점점 퇴색돼 가고 그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점점 권위로 부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점점 선종은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 그 자체가 근본지로서 알의 형태인데 알면 반드시 인연이 만나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연을 잘 알게 되면 이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자유로운 사고는 개인이나 집단이 항상 항유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진여로 작용한다. 그런데 무명이 있다. 전에 말할 때 여기 이제 파악하는 이 근본지 활동이 무엇인가 알려면 개념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묘하게도. 반드시 개념을 가져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 그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라라고. 그것이 무명인 거예요. 그것이 무명. 이게 개념은 우리한테 훌륭한 지적인 자유로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잃게 하고 개념에 들어가게 한다는 함정이 들 때요. 함정. 아는 것과 동시에 자유롭냐 함정성에 따라가서 무명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개념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이제 권위를 가지면은 점점 굉장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나중에 되면은 예를 들면 부파 불교 중에 하나에서 경전을 해석할 때 경전 그 자체가 더 먼저냐 아니면 그 경전을 해석해 놓은 권위 있는 해설자들의 이론이 더 먼저냐 하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에들은 권위 있는 노장들의 이해가 항상 우선돼야 된다. 더 먼저. 왜 그러냐면 그이들은 수행이나 뭘 통해서 쭉 해가지고 이 경전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이 경전을 해석하는데 절대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후기 아라한이 되면 될수록 즉 내가 경전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경전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무명화되는 거예요. 무명화. 그건 집단적 무명이 되는 거예요. 예, 아는 것 자체에 이걸 항상 담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구성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즉 인식의 틀을 만들는 지금 우리 한에서는요. 뭐 우리가 이제 색계 중생이나 무색계 중생이나 부처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하는 상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개념을 만들면은 자유로운 사고가 그만큼 침해를 받는 것이 마치 이치와 운동을 함께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치를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운동을 안다라고 딱 빠지면 이 두 개가 인연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무명이다. 그러다 무명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다 닫은 것. 그것이 연법이에요. 내 생각이 자유롭지 않아 이제. 무언가 세계를 보는 개념적 틀을 구성하고 이 틀이 이제 자유로운 사고를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런 생각 틀 속에 안주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잖아요.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가 해준 대로 살면은 별 하는 것 사는 것처럼 일정한 틀의 사고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갇힌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법이 자유로운 사고에서 개념 나온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해가지고 개념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형성되느냐면 잘못된 마음 활동, 실제로 갇힌 마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장님들을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 많이 안 갇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답한 노장님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답답한 노장들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유스러웠는데 오랜 세월을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보고 정말 나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들에 비해서 답답하지 않는가라고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나이가 많거나 출가를 오래 했거나 무엇인가 직책이 높거나 해가지고 다른 우리 사회적 정해주는 어떠한 것에서 자기가 유일하고 있다고 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말이 권위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체가 망심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전 권위가 됩니다. 앞서 말한 아인슈타인이 50대 토사람, 50대인가 몇십 년 지나서 말이야. 한 50대쯤 됐는가. 자기 20대는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물리적 권위자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자기 새로운 자유로운 사고를 이해 못해가지고 그 권위에 탕 벽처럼 막혀있더니 내가 그 나이 되니까 다시 젊은 사람들의 벽이 돼 있구나 이 말을 해요. 즉 내가 젊었을 때 그 권위가 그 노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벽을 그렇게 절감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말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이가 그 어떤 물리학회에서 딱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권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딱 그다음부터 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뒷날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그 젊은 사람이 맞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아인슈타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서 망심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망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낫거나 못한 사람들한테 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줄 때 마음이 안 편한 생각들, 이것이 전부 다 망심이에요. 망심. 갇혀있는 생각들.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지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을 놓치는 순간이 전부 다 그럴 때라 입니다. 그럼 이 망심이 다시 또 뭘 증유니까 더 굳건한 자기 삶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제 이것은 점점 없어지고 자유로움은 사라지고 점점 개념만이 막 커져가는 거죠. 거의 문명이 이제 점점 증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법의 자유로움과 그 자유로움을 잘 이해하는 개념과 이 두 개를 넘나들면서 항상 인연체에서 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진여법을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는 내 생각대로 밑에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생각의 틀 속이 딱 자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개념을 탁 만들으니까 밑에 사람이 다르게 움직이면 자기가 만드는 경계하고 안 맞으니까 뭡니까?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는 전부 다 망경계다. 그런 게 망경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자기 그림이 있으면 그건 완벽하니 망경계예요. 망경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독재입니다. 독재. 자기 혀끝으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독재인데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망령된 경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이 망경계, 이 독재적 사고가 계속해서 뭡니까? 또 이 연법,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망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만듭니까?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에서 이제 우리 어른들 보면은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볼 때는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지에 상대된 자유로움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개념지의 부작용 속에 들어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우리가 이 사람 보면 답답하듯이 밑에 사람이 우리 보면 또 답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완전히 집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집착되어 있다. 본인은 집착되어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잘 산 줄 안다니까. 그런데 완전히 집착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사회를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가지고 자식을 딱 대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자식의 귓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설교거든요. 그런 설교를 딱 두 번째부터는 얘는 바로 길을 닫는 마음과 물질이 빡 생각해서 듣고 있는데 이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 일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해지고 애가 부모를 이길 만한 힘만 좀만 있으면 바로 문 딱 걸어 닫히고 아빠 오면은 오셨어요? 컴퓨터 하고 있어요.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애기가 나쁘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답답한 사람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애기가 답답하지. 그것이 집착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지가지 자기 맞는 업을 지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저놈이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보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서로 괴로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에 내장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참 골치 아픈데 요즘 노장님들은 다 잘 알아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냅둬 불죠. 네 알아서 살라고. 네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아예 밑에 사람들이 혀로 말해보니까 안 움직이는 걸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자식들은 부모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거 하고 이제 부모 밑에서 내가 들을 거 말까 하고 이렇게 견주고 있는데 우리 한 노장들이 안 해주니까 내 복으로 내가 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하면 한쪽도 들려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이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긴 하지만 밑에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말 안 하는 거예요. 한편이로면 좋긴 하지만 다른 한편이로면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이 본인한테는 좀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밑에 사람 우리가 어른한테 말하지 않듯이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어떤 어른이 되면 밑에 사람 우리한테 답답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찾아오려고도 안 해요. 특별히 무슨 만나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가서 할 일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혀로서 남을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되죠. 그와 같이 자유로움을 잃어버리는 진여 근본주의 개념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 사물 세계가 우리한테 뭘 만들었냐면 그 연법을 계속 만들어요. 개념지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다른 한 번은 그래가지고 그 개념지에 막 강력한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안 보이니까 진여 근본지는 이 자유로움과 개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 개념을 스스로 쫙 포기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 자유로움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개념 기만을 양상해내는 거예요. 그래가 그 속에 이제 막 그 생각 속에 막 빠져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본 세계가 옳다라고 계속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두 개가 있다 이거.